왜 제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코인은 코인이고 주식은 주식이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계속 펀더멘털 이야기 많이 드렸더니 제 가격이랑 계속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펀더멘털이 어떤 관점인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셔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립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크립토의 성인식 같은 시기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식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크립토는 굉장히 어리고 이제 새로 태어나서 시작하고 뭐 나름의 사춘기처럼 다양한 해프닝들을 겪어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바랬던 기관들이 써줬으면 좋겠다,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 제도권 내로 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10년간 그 넘게도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근데 바야흐로 그런 시대가 제도권의 개편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즘 크게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자, 크립토 가격은 21개월 내에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토큰은 그만큼 토큰화된 주식 거래량은 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계속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은 달인데 두 개의 아예 다른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왜 제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예전과 달리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자 자체가 교체가 됐습니다. 즉 사이클 기준으로 움직이던, 혹은 크립토 VC, 크립토 펀드들 위주로 펀딩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가던 형태가 기관 주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들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힘을 쓰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도 이제는 기존의 크립토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매크로 사이클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 주주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이제 매수 전략이나 매도 전략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자 자체가 달라졌죠.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다, 여전히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크립토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로 다른 것보다 무조건 더 잘한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우 강한 경쟁자인 AI 및 반도체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관점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은 좀 놈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이 78% 정도 붕괴가 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 코스피에서 이제 7~8%만 하락돼도 이제 사이드카 뭐 계속 하고, 이게 뭐 주식 시장이냐 뭐 투기 시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78% 정도 빠졌으면 이제 얼마나 심했었는지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나스닥 인터넷 버블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크게 네 가지의 플레이어들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 사라져버린 주식들, 그리고 부활한 것들, 기적처럼 부활한 것들, 그리고 이기였는데도 돈은 못 벌어가지고 주가는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이기고도 진 팀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닷컴 버블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시장을 평정해버린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각각 이야기를 드리면은, 죽은 자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인터넷은 오랐는데 강제성이 없었어요. 인기는 끌었지만은 돈을 못 벌었어요. 이제 그런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패츠닷컴 같은 곳들이 있었고, 슈퍼볼 당시에 이제 광고도 하고 해는 상장 9개월 만에 상폐가 됐을 정도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던 주식이었었고요. 부활한 자는 누가 했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주가가 닷컴 버블 때 94%까지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지금 60% 정도 빠졌다, 뭐 이더리움도 금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은 주식 시장에서 94%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회생을 했죠. 프라이스라인이라는 곳도 99%가 빠졌었는데, 폭락 중에도 매출이나 실제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회생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기고도 진자 관점에서는 시스코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인터넷 인프라의 전쟁에서 사실상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2020년 주가와 2000년대 고점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겼으나 그 가치가 쌓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어떤 형태로 갈 건가에 대한 이제 미지수가 계속 남아있는 거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그 이후에 아예 왔죠. 2004년에 IPO를 했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조용해진 시장에서 시장을 평정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닷컴 버블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도 사라진 자들이 있고, 주가가
90% 넘게 폭락한 아마존 같은 곳, 프라이스라인 같은 곳은 기적적으로 해서 최고 수익률을 내는 수준의 주식이 되었고, 시스코처럼 애매해진 곳들, 성공은 했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죽은 놈인가, 뭐 아니면 부활한 자인가, 아니면은 이기고도 진 자인가, 아니면 앞으로 올 놈들이 또 누구인 건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지금 이 크립토의 큰 대서사의 이제 제2막의 1장이 시작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63% 정도가 빠졌는데요, 매월 34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더 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4%인데 월 40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아베 마이너스 87%입니다. 근데 연 약 2,100억 원, 연 기준이고요, 내고 있고, 뭐 매출을 환류하는 체제도 있고, 라이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0%대지만 연 600억 매출 내면서 환류는 아직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연 환산으로는 약 1.2조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기가 넥스트 아마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와 같은 폭락장에서도 가격은 빠져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실제 매출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누가 될 수가 있구나, 하이퍼리퀴드는 발견이 이미 되어서 뭐 고점이 뭐 더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떠나서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 아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고점 대비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지금 그래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수혜가 됐었던 베이스 같은 곳들이 있죠. 베이스는 이제 표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 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 곳들은 토큰화된 형태의 주식일 거냐, 그냥 아니면 토큰일 거냐 형태를 보겠지만, 아시겠지만 토큰화된 주식도 토큰이고 그냥 토큰도 토큰입니다. 즉 토큰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 보고 하는 것처럼 토큰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코인은 코인이고 주식은 주식이다 라고 보실 게 아니라, 코인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매출과 성장 기반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지를 보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과 비슷해지고 있고, 그와 같은 형태에서의 하나 투자 자산으로서는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현명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기억 못 하시더라도 꼭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게 놈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라는 판단을 꼭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와 같은 하락장에서도 해보시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갑자기 감정적으로 엑시스를 하지 마시고 담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놈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